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어제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가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문건 작성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이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밝혀야 할 의혹이 많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죠. 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이 어제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자체 조사는 이제 조치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요. 네. 일단 그 문건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 검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건 작성 행위 자체가 헌정 유린에 버금가는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문건을 토대로 해서 어떤 군 운영 또는 부대 체계를 어떤 지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군 통수권자이면서 네. 헌법 수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어떤 실체적인 걸 알고 어떤 지휘를 하든지 아니면 대비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군 운영 체계랄지 이제 부대와 관련된 부분은 정무수석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아마 검토를 들어간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가 법리 검토 등을 하게 된다면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한다는 의혹, 그런 논란들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 개입하고는 별개로 네.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군에서 어떤 그러니까 외부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운영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한 문건을 대통령이 보자고 한다면 그건 명백히 외압이죠. 그리고 수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군의 최고의 정점은 대통령이에요. 군 통수권자거든요. 그럼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통수권의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한번 보겠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군 특별수사단에서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특별수사단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지 이번에 어떤 문건을 청와대에서 이제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이제 그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살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의 성격이겠죠. 그래서 어떤 치안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대비한 이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참고 문건이냐 그렇지 않고 정말로 어떤 군대의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실행 문건이냐 그래서 문건의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문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기무사의 실무진들이 이걸 왜 작성을 하게 되었는지 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작성을 한 다음에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냥 참고 문건이라고 한다면 뭐 수사를 해도 이제 범죄 사실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실행 문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문건의 성격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문건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아니겠습니까? 2016년 11월 첫 촛불 집회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건 그리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 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것 두 가지 말고 또 추가로 작성된 문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가 문건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처음 문건이 작성된 2016년도 11월 초부터 그 다음 문건이 2017년도 3월 네. 그 사이에 4개월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문건이 작성됐는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문건도 없었을까 하는 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2017년도 3월에 작성된 문건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제목이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 방안 문건 내용에 보면 대비 계획을 어떤 국방부나 육군에 전달하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임무 수행의 절차를 이제 구체화하는 방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달을 한다랄지 이제 구체화하려고 하면 결국 문건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추가 문건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가 문건이 나와서 어떤 실행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각 부대에 전달을 했고 계엄군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검토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 문건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행 문건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일파만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에 기무사 관련 문건을 처음 확인하고도 4개월가량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군 특별수사단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단 국방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특별조사단은 군인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4개월 동안에 아무런 뭐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또 왜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내에서 뭐 조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4개월 동안 이러한 것들이 왜 묵혀 있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죠.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물론 이제 국방장관을 그만뒀지만 국방장관은 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는 조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피의자나 범죄의 어떤 수사 대상은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진상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 정도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국방부 내에서 조사단이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하는 데는 좀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 이후에 3월 이후입니다. 4월 얘기도 있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대강이라도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상황은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이제 4월 30일 날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일단 송 장관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무사의 어떤 개혁과 관련해서 정치 개입 사례로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 개입 사례로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대한 네.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참모 하나 정도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왜 이제까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분명히 그러한 토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듣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참모들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좀 조사를 좀 해봐서 좀 이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